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째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그게 뭐 통과가 되니 안 되니, 그게 뭐 실효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시비가 걸리고 막 뭔가 논란이 좀 되고 이럴 때는 제법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누가 될 것인지 이랬는데, 이게 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그건 뭐 크게 뭐 영향도 미치지도 않고 여야 지지도에 그냥 뭐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이미 여러분들도 뭐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뭐 특별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도가 뭐 폭발을 해가지고 여야 후보의 어떤 그 순위가 바뀌고 지지율이 바뀌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올라갔겠죠. 그렇지만은 뭐 조금 올라간다고 뭐 됩니까? 어차피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박영준 후보가 뭐 대세를 굳힌 것 같고, 민주당은 김영춘 후보가 대세를 굳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4월 7일 선거 때까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만 쭉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야가 다 이제 후보 확정하는 게 요번 주 3월 첫 주 내지는 둘째 주 초에는 다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그 지금 흐름을 보면 뭐 지난 뭐 연말 11월 12월부터 시작된 레이스가 거의 뭐 그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사실은 뭐 처음부터 박영준 후보가 사실은 치고 나갔죠. 나가고 이현주 후보, 그 다음에 이제 박민식 뭐 이런 후보들이 쭉 가면서 이제 박성훈 후보가 뒤에 가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복 후보, 유재중 후보가 중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박영준 후보가 이제 선두를 내준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부산일보 여론조사는 이현주 후보하고의 차이도 더 나고, 김영춘 여당인 김영춘 후보와의 차이도 더 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야, 그래서 박영준 후보의 이 뚝심이 세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여당이, 민주당이 좀 어설프게 박영준 후보를 좀 두드렸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민간인 사찰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었던 이제 박영준 후보가 책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좀 어설프게 좀 나왔죠. 나오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나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역효과다. 그게 뭐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노무현 DJ, 김대중 정권에서도 사찰을 했다 하니 그게 뭐 희석이 돼버렸죠. 떼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사실은 뭐 몇 번 이낙연 대표가 내려와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또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뭐 찬성한다, 찬성하고 플러스 알파로 한일 해저 터널까지 뭐 우리가 정권 잡음을 하겠다, 뭐 그렇게 좀 던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이슈가, 여야 간의 이슈가 소멸이 돼버렸어요. 소멸이. 뭐 가덕도 신공항도 여야 다 하겠다 그래버리고, 유일하게 이제 기업 민주자유연대 그 정규재 후보만 이제 계속 지금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인터뷰에서 한번 쭉 말씀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데 뭐 묻혀버렸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뭐 이 야당인 국민의힘 변별력이 없어요. 그 야당의 박영진 후보를 치겠다고 여당에서 나섰지만 뭐 별 게 없었어요. 더더구나 민주당인 여당에서 치면 칠수록 박영준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건 이제 반발 심리죠. 그래?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현주 후보가 1등이 돼가지고, 이현주 후보를 여당에서 쳤다면 또 이현주 후보가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박민식
박민식 후보가 이제 3자, 뭐입니까, 이거. 단일화하자 이랬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자기는 사퇴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영준 후보를 칠락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작전이,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박영준 후보가 시장 후보로 될 수 있는 지지율을 더 높여주고, 더더구나 김영춘 후보와의 어떤 관계도 지지율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해 준 겁니다. 야당이라는 게 두드리면 두드려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데 결국은 뭐 아이러니하게 도와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여론조사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가덕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여론조사를 유튜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기사를 유튜브를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놀랬다. 근데 이번에도 이 YTN하고 부산일보의 조사에서 보면 가장 부산 시민이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고 민생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자리였습니다. 이게 참 민심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이 여론조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부산의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하는 것,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에 못 나가는데 공항이 그렇게 당장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설득이 좀 먹힌 거죠. 먹혔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장 못 나가는데 그 돈 가지고 민생 살리기 좀 쓰자, 그 여론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덕도 신공항을 해본들 크게 부산 시민한테는 효과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가고 또 이낙연 대표가 오늘 또 왔다 갔습니다. 난데 그래도 부산 시민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지도라든지 어떤 그 태도의 변화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다,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이슈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덕도 이슈도 지금 녹아버렸고, 박영준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마타도, 그리고 MB 정권 당시에 그 민간인 사찰 그 이슈도 없어져 버렸고,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하던 그런 어떤 박영준 후보에 대한 어떤 저격, 아주 몰염치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미 사라진 겁니까? 이미 그것도 다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박영준 후보로서는 홀가분하게 지금 자기만 지금부터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후보로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충분히 당연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면서 아울러 민주당은 더더구나 지금 이슈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변성환 후보, 그 다음에 이제 박인영 후보 두 사람이 이제 김영춘 후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둘 사람 다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더구나 박인영 후보는 이제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은 김영춘 후보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치고 할 만한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3다 토론, TV 토론하는 걸 봤는데 특별히 논점 될 것도 없고 서로 떼어주기 비슷하게 공약 물어보고 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후보는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어후박, 그러고 민주당은 어후김, 이렇게 정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박영준 후보하고 김영춘 후보하고 붙으면, 그래서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후보들을 다 만나본 입장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여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김이 빠져가지고, 이제 본선 가도 뭐, 이슈가 없습니다. 참 재미없는 선거가 돼버렸다. 돌발 악재가 나오면 또 좋겠지만은, 어떤 악재가 있을까? 한번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